안녕하세요, 지인 언니예요. 자, 여러분, 야, 올여름 정말 화끈하네요. 제가 뭐 여름은 대체적으로 한국에서 보내잖아요. 근데 이렇게 쨍쨍하고 이렇게 덥고 이렇게 습한 여름은 정말 처음 느끼는 것 같아요. 자, 본격적인 자외선과의 전쟁이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선크림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 여름에 선크림 영상을 2편을 올렸었어요. 한 편은 한국 선크림과 미국 선크림의 왜 다른지 비교하는 영상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반응이 진짜 좋았어요. 생각보다 그 이유를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럼 미국에서 어떤 선크림 사면 좋아요? 좋은 선크림 좀 알려주세요. 라고 하셔서 제가 또 한 편을 준비해서 올렸었어요. 그때도 언급을 했었지만 미국은요, 1996년 이후로 새로운 자외선 차단 성분이 하나도 승인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30년 가까이 선크림의 수준이 그대로였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며칠 전에 움직였습니다. 자그마치 27년 만에요. 미국에서 선크림 한 번이라도 써보셨던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일단 바르면 얼굴이 허옇게 떠요. 그리고 무겁고 발림도 빡빡하고 답답해요. 뭔가 얼굴에 하나 한 겹을 씌워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한국 선크림 안 그렇잖아요. 바르면 발랐는지 안 발랐는지 모를 정도로 가볍고 오히려 발라주면 수분감 때문에 촉촉하고 백탁 현상? 그런 게 어딨어. 한국 거 백탁 현상 있으면 그 선크림을 누가 씁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선크림이 뭐예요? 화장품이죠. 정확히 말해서는 기능성 화장품이에요. 일반 화장품보다는 조금 더 까다롭게 보긴 한다. 어쨌든 식약처에서 심사하는데 보통 넉 달에서 6달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선크림을 약으로 본단 말이에요. OTC, 즉 over the counter,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 의약품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선크림을 의약품과 같은 급으로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을 심사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어요. 약이니까 새 성분 하나 넣으려면 임상자료 다 갖춰서 정부 승인을 하나하나 다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화장품처럼 이거 안전합니다 라고 신고하는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두 나라의 제품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또 이런 제도까지 만듭니다. 우리가 승인한 성분만 쓸 수 있어. 자외선 차단제에는 자외선 차단 성분 목록을 딱 정해놓고 그 목록에 없는 건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 몇 개나 들어가 있을까요? 그 성분이 꼴랑 16종이에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이 16개를 하나하나 다 보여드렸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 식약처가 허용한 자외선 차단 성분만 30가지가 넘어요. 2배 가까이 되죠? 자, 근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에이, 그러면 미국이 그렇게 꼼꼼하게 심사를 하면 미국이 훨씬 안전한 거 아니야? 한국 거 너무 막 이거저거 아무거나 막 갖다 쓰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 한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성분 하나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그냥 난리 나죠? 건강이든 피부든 우리만큼 깐깐한 민족이 없어요. 그래서 막 화장품 성분만 알아볼 수 있는 무슨 화해 같은 앱들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미국 선크림 성분에는 뭐가 들어가 있는데 대표적인 옛날 화학 성분들,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다 들어보셨죠? 바로 무기자차의 대표적인 성분들이에요. 근데 무기자차 어떤가요? 피부 위에 하얗게 막을 만들어서 자외선이 피부에 딱 닿으면 그걸 튕겨내주는 방식으로 막아주는 거죠. 안전하긴 하죠. 근데 하얗게 백탁이 뜨고 또 무거워요. 그럼 한국은요? 화장품이니까 훨씬 자유롭죠. 그러니까 유럽에서 쓴다는 좋은 성분들을 거의 다 가져다 쓸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그 신형 성분으로 가볍고 촉촉한 선크림을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한국 선크림. 그런데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베모트리지놀. 이게 뭐냐면요, 자외선에는 2종류가 있는 거 아시죠? UVA하고 UVB하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외선 차단제, 햇빛에 우리 피부를 타게 하는 걸 막아주는 거, 그게 바로 UVB예요. 그러니까 피부를 빨갛게 태우는 자외선이. 자, 그런데 UVA는요, 피부 더 깊숙이 들어가서 주름하고 기미를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에는 UVB보다는 UVA가 진짜 더 무서운 자외선이에요. 당장은 모르지만 몇 년 지나면 확 얼굴에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베모트리지놀이라는 성분이요, UVA하고 UVB를 동시에 탁 막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필요한 성분이겠어요, 자외선 차단제에. 거기다 미국 FDA가 직접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피부를 통해서 우리 몸 안으로 흡수되는 정도가 상당히 낮다. 그래서 어른만 뿐만이 아니고 생후 6개월 이상 된 아기에게도 안전하게 사용해도 되고 또 효과적인 성분이다라고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유럽이랑 아시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쓰이던 성분이라니까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외선 차단제를 너무 좋은 걸 이미 쓰고 있었던 거예요. 미국 사람들만 못 쓰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바르고 햇빛 막는다고. 자, 그럼 이제 아까 그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죠. 미국에서 파는 한국 선크림. 있죠. 우리 아마존 들어가면 한국 선크림들 많이 팔잖아요. 근데 그게 한국에서 파는 그 브랜드의 제품과 같은 것이냐? 미국의 큰 화장품 유통 매장들은요, 규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킵니다. 왜? 선크림은 약이니까요. 미국에서 못 쓰는 성분들은 일단 다 빼야 돼요. 그러니까 쓸 수 있게 허가를 해준 성분만으로 바꿔서 다시 만들어야만 해요. 그래서 한국에서 파는, 올영에서 파는 똑같은 제품, 미국에서 아마존에서 파는 똑같은 브랜드의 똑같은 제품, 포장도 같아. 하지만 안에 있는 제품은 완전히 다른 제품이 되는 거예요. 미국 사시는 분이 나 이거 올영에서 썼는데 이거 아마존에서 샀는데 왜 이렇게 느낌이 다르지? 이건 기분 탓이 아닙니다. 진짜 다른 제품이었던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요거 뒤집어서 보여드렸었죠. 같은 한국 브랜드 제품인데 액티브 인그리디언츠에서 미국 승인 성분만 딱 들어가 있던 거예요. 자, 그런데 2026년 6월 9일 이 베모트리지놀을 자외선 차단 성분 목록에 추가한다. 맞아요. 바로 20년 넘게 안 바뀌었던 그 16종짜리 목록에 하나가 더해진 거예요. FDA가 승인을 한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제가 이 소식을 딱 접한 다음에 진짜 신기하긴 했어요. 제가 작년에 그 영상을 만들면서 야, 자그마치 27년 동안 안 바뀐 이 성분들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라도 뭐 들어갈까? 이랬었거든요. 근데 그게 1년 만에 확 바뀔 줄은 몰랐죠. 이 성분을 넣은 새로운 선크림을 미국에서 실제로 팔 수 있게 되는 날이 8월 9일이에요. 2026년 8월 9일? 오, 그래? 그럼 이제 미국 선크림도 좋아지겠네. 백탁도 좀 없어지고 가벼워지고 하실 수 있죠. 근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찾아보니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 이 성분을요, 미국에 계속 승인받아달라고 요청한 회사가 있어요. 바로 네덜란드 회사예요. 지금부터 18개월 동안은 미국에 있는 이 원료는 우리 회사가 독점으로 공급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1년 6개월 동안은 미국에서 이 허가가 난 성분으로 선크림을 만들려면 무조건 이 회사한테서 원료를 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회사만 팔면 어떻게 됩니까? 값이 비싸겠죠. 물량도 넉넉하지 않을 거고요. 물량이 모자라면 값은 더 오르고요. 8월 9일에 미국 마트 선크림 코너가 이제부터 확 바뀝니다. 이건 절대 아니에요. 문이 열린 거지 물건이 바로 쏟아지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요거를 체감하려면 시간이 앞으로 조금 더 걸릴 거예요. 자, 거기다 하나 더. 이제 미국이 성분이 17개가 됐다고 해도요. 한국 제품은 여전히 30가지가 넘어요. 들어가는 게. 격차는 아직도 너무너무 멉니다. 자, 미국 사시는 분들이 요거를 또 궁금해 하실 거예요. 아직도 그러면 미국에서 뭘 사야 되는데요? 예, 이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 아마존에서 파는 제품이어도 한국 브랜드 선크림은 여전히 좋습니다. 예? 근데 뭐가 좋은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먼저요. 미국에서 팔기 위해서 만든 제품이라면 자외선 차단 성분은 미국이 허락한 그 16개 안에서 골라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브랜드랑 한국 브랜드랑 차단 성분은 똑같다고 봐야 돼요. 한국 브랜드니까 자외선 차단 성분도 더 좋겠지. 이건 아니에요. 그럼 뭐가 다르냐? 미국 FDA는요, 자외선 차단 성분만 깐깐하게 보고요. 나머지 성분은 비교적 자유롭게 넣을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승부가 여기서 나는 거예요. 미국 제품은 자외선 차단 딱 거기까지만 해요. 그게 목적이니까. 근데 한국 브랜드는요, 그 안에 히알루론산도 넣고 판테놀도 넣고 병풀 추출물 넣고 진짜 세럼 하나를 통째로 그냥 넣은 거죠. 같은 자외선 차단제인데 하나는 차단만 해주고 하나는 피부까지 챙겨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똑같은 성분을 써도 결과가 달라져요. 가루를 얼마나 곱게 갈았냐, 얼마나 잘 퍼뜨리냐, 요런 것들, 작은 것들이지만 백탁을 좌우하거든요. 이거는 규제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순수하게 만드는 기술력이에요. 근데 그 기술이 여러분 대한민국이 세계 제일 잘하잖아요. 세상 1등. 자, 그러니까 즉 차단력은 비슷해요. 하지만 바르는 느낌,
피부에 좋은 성분은 미국 제품보다는 한국 브랜드가 훨씬 낫다. 결론, 아마존에서 선크림을 살 때는 한국 브랜드 제품을 사는 게 훨씬 좋다. 자, 거기다 미국에서 선크림 찾으시는 분들께 진짜 쓸모있는 팁 하나를 더 드릴게요. 아마존에서 한국 선크림 사려고 딱 보잖아요. 그럼 이게 미국용으로 미국 규제에 맞게 새로 만든 제품인지 한국에서 그대로 온 제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겉 포장이 똑같기 때문에 이때는 뒷면 라벨을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어요. Drug Fact라고 적힌 네모난 표기가 있고요. 그 안에 Active Ingredients라고 써 있으면요. 그건 미국용으로 새롭게 만든 제품이에요. 미국에서 승인한 그 성분만으로. 그런 표가 없이 성분만 그냥 쭉 나열되어 있는 전성분만 보인다. 그건 한국 제품이 그대로 들어온 거예요. 요거를 아시면 아마존에서 물건 고를 때 요거는 새롭게 만든 제품, 요건 한국에서 온 거 바로 아실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여름 선크림 고르실 때요. SPF 숫자만 보시면 안 되는 거 이제 아시죠? 우리 나이에 진짜 신경 써야 되는 거? 그래, UVA라고 했죠. 기미하고 주름을 만드는 거니까. 요거는 PA+++ 이런 식으로 표기가 돼 있죠. 플러스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 제품은요, SPF나 PA 수치를 정확히 안 쓰고 그냥 브로드 스펙트럼이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브로드 스펙트럼이 요거 두 개를 다 차단해 준다 뭐 그런 의미인데, 하지만 정확히 얼마나 막아주는지 알 수가 없어요. 수치가 안 나오니까. 근데 한국 제품 어때요? 정확하게 표기가 돼 있죠. 숫자도 나와 있고 뭐 플러스도 몇 개까지 딱 표기가 돼 있어서 그거 역시 한국 제품이 좋은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어떠셨어요? 우리는 그동안 그 좋은 걸 쓰면서도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몰랐던 거예요. 이게 너무 당연해서 세상에 27년 걸려서 겨우 하나 열어준 그 성분을 우리는 진작부터 아주 편하게 쓰고 있었던 거죠.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더위가 시작이 된 것 같아요. 너무너무 덥더라고요. 그 말인 즉슨 자외선도 그만큼 강하다는 얘기죠. 여러분, 선크림 바르는 거 정말 꼼꼼히 열심히 바르시고요. 한 번 바르고 두 번 바르고 세 번 바르고 모자도 쓰실 수 있으면 쓰시고 선글라스도 쓰시고, 예? 자외선만큼 우리를 늙게 하는 건 없으니까요. 저는 이렇게 선스틱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수시로 여기 기미가 많이 올라올 만한 데 있죠. 그런 데는 계속 문지릅니다. 하루에 10번 이상 문지르는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선크림에 관련해서 작년도 그렇지만 올해도 엄청난 자료 수집을 했습니다.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한 최대한 다 답을 드릴게요. 자, 그럼 오늘 수다는 여기까지.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가세요.